안녕하세요. 글로벌투 원선성입니다. 오늘은 지금 SM6를 지난번 시승에 이어서 한번 또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TC300 모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그리고 뭐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몇 가지 편의 기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분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 인포테인먼트 기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편의성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M6의 달라진 이 인포테인먼트 기능들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처럼 이제 스크롤해서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빈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위젯들을, 즐겨찾기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인 화면 구성 자체는 이제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처음부터 한번 기능들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이 하단 부분에 있는 이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 화면을 끄고 켜는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이 격자 무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 위젯 기능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은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초기 화면처럼 분할된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이제 가장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게 지금 상단으로 위치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좀 더 큰 화면으로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라디오 기능이라든지 음악 기능들 같은 경우, 주파수 조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터치를 해서 주파수도 조절할 수가 있고, 버튼을 눌러서 설정된 주파수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음악 메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화 기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를 해서 자신의 연락처의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앱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제 뭐 비디오, 사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으로 옮겨서 또 볼 수가 있는 기능들, 뭐 비디오 같은 경우, 영상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차량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제 무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업데이트를 위한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이 소프트웨어인지 검색을 하고 최신 시스템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설정 부분에서 보면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행 보조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뭐 차간거리 조절이라든지 자동 긴급 제동, 뭐 운전자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 주행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 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도 이렇게 있고요. 뭐 자동 긴급 제동 같은 경우는 항상 켜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차간거리 설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차선 이탈을 감지하는 경우에 핸들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진동의 세기도 뭐 저, 중, 고로 3단계로 이 진동의 세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경고 시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름, 보통, 느림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도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선에 가까워 오는 경우에도 경고가 나오게 되고, 느림으로 설정하게 되면 차선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이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은 사실 주차 보조 시스템이 거의 뭐 기본 옵션처럼 들어가고 있죠. 뭐 전방, 측방, 후측방, 뭐 카메라 뷰 같은 것도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카메라를 눌러보니까 이 후방 카메라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끄고 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화면의 밝기라든지 뭐 색감 같은 것도 이곳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차량 주차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뭐 지금처럼 이제 수평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수직 주차를 하거나 이 세 가지의 설정으로 나눠서 좀 주차 버튼, 주차 지원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활성화시켰을 때에 어떤 세팅으로 이제 기본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컨디션 같은 경우에 이 뭐 소프트, 노말, 패스트 이런 식으로 에어컨의 강도 같은 것도 이곳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요,
운전자의 문을 열었을 때 시트를 뒤로 빼서 이제 조금 더 착석하기 좋게 만드는 기능들, 운전석 이지 액세스, 그리고 동승석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좌석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운전석에 있는 이 시트 조절 버튼을 움직여서 동승석에 있는 시트를 함께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또 하단에 보면 이제 운전석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 총 3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요.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요추 모드가 있는데요. 파워 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밀어 올리는 힘이나 미는 이 길이 같은 것을 좀 더 강하게 표시를 해서 이제 운전자에게 조금 더 이제 마사지 기능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소프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는 요 길이가 좀 더 짧아지는 거죠. 각각의 파워 모드나 소프트 모드는 마사지의 세기라든지 속도 같은 것도 이곳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모드나 소프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엉덩이 아랫부분부터 등 위쪽까지 이 넓은 부분을 차례대로 이제 위로 눌러주면서 작동이 되는 기능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추 모드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동승석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과 별도로 또 설정을 달리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꼼꼼하게 이 마사지 기능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 좀 운전을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조금 등 쪽 근육이 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좀 줄여주는 기능이지 뭐 본격적인 마사지 기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SM6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오나이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청정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항상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작동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릴렉스와 클린 2가지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릴렉스 같은 게 조금 약하게 이제 공기 청정 기능이 돌아가는 거고, 클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이제 공기 청정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시동할 때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설정도 이곳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설정 메뉴가 있는데 이제 멀티센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능력 설정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 변경을 이제 각각의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기능을 이제 멀티센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행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마이센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모드 편집으로 보게 되면요, 뭐 사운드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그 담력 같은 부분, 파워트레인의 좀 응답성 부분, 그다음에 댐핑 스트로크를 좀 더 강하게 할 건지 좀 더 약하게 할 건지에 대한 기능들이 이미 이제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기능 같은 경우에 이 엔진의 사운드를 조금 더 살릴 건지, 그리고 약하게 할 건지 완전히 끌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엔진 사운드가 좀 인위적인 사운드가 좀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뭐 엔진의 사운드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사운드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느냐 약하게 들리느냐의 차이를 이제 운전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제 현재 모드 편집으로 가보면 역시나 이제 사운드 부분과 이 라이팅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주행 모드마다 그 정해진 컬러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보라색이라든지 하늘색이라든지 이러한 색상으로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위쪽에 보시는 요 램프 조명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라이트를 활성화 시킬 건지 아닌지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아래쪽, 글로우박스 위쪽과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아래쪽, 기어 노브가 있는 쪽에 이제 라이트를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마사지 시동을 켜고 이제 주행을 하면은 마사지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지 아닌지도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에코 모드로 가보죠. 에코 모드는 기본적으로 녹색 색상이고요. 계기판이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본적으로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팅 설정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밝기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시스템 메뉴로 한번 가보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화면 구성 같은 것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황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 같은 경우에 이곳에서 이제 각도를 조절을 해서 운전자의 시야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 메뉴로 가보면 시스템을 껐을 때 이 화면 같은 경우에 기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로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USB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 키보드의 자판 입력 같은 경우에도 한글 설정, 뭐 영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날짜와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 형식이라든지 시간의 표시 형식, 시계의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나 시간 같은 것도 이곳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스스로 맞춰주고, 또 개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프를 해줘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치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기기 연결하는 이 설정 부분이고요. 홈 화면 편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본적으로 보여드렸던 이 홈 구성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해서 한번 바꿔보면요. 자, 이 부분에 다른 한번 메뉴를 넣어보죠. 일단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조금 큰 화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크기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면은 다른 메뉴들을 이 부분에 공란에 한번 넣을 수가 있겠죠. 주유소 메뉴도 한번 넣어보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요. 손가락으로 조금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게 눌러서 화면을 늘려서 이제 컨트롤이 좀 힘드네요. 조금 더 큰 크기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또 메뉴를 한번 추가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메뉴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여서 더 많은 메뉴들을 이 부분에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 그렇고, 두 번째 화면이나 세 번째 화면까지도 넘어가게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하는 게 조금 반응이 느린 부분이 있긴 하네요. 이런 공란 부분에는 더 많은 위젯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은 이 하단부에서 스크롤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에 맞게 이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실 때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개인 설정에 맞는 부분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주요 메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령 같은 경우에도, 주소 입력 같은 경우에도 자판을 두드려서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음성인식 명령 버튼을 눌러서 이제 목적지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손가락 두 개를 붙여서 화면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의 표시 형식도 이 아래쪽에 점을 누르게 되면은 3D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방향에 맞게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정복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메뉴 중에 차량 정보에서요, 그 다음에 차량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드라이빙 에코와 에어 퀄리티 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드라이빙 에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코어 히스토리라든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리셋을 한 상황인데요. 가속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감속을 해서, 그러니까 앞에 상황이 도로가 막히는 경우에 얼마나 예측을 해서 이제 브레이킹을 미리미리 실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주행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표시가 되고 않지만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이제 코칭이라는 메뉴가 좀 주행을 오래 하게 되면 표시가 됩니다. 이 코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주행과 관련된 좀 참고사항들, 정보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 있죠. 이 코칭에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라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쓸모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좀 운전자의 그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개인화 부분도 상당히 좀 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터치 방식이라든지 조금 시스템상이 좀 유려하게 좀 움직이는 화면 전환이라든지 메뉴를 좀 전환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새로운 SM6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SM6 같은 경우에는 풀컬러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특징인데요.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의 화면이고요. 빨간색을 기조로 하고 또 가운데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표시가 되는 이 스포츠 모드에 조금 더 적합한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 모드를 이제 컴포트로 바꿔보게 되면요. 우측 상단에 컴포트라는 표시가 되고 파란색 색상으로 조금 더 깔끔한 형태의 이 계기판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왼쪽에는 속도계, 가운데는 이 주행 상황을 표시하고 주행 연비라든지 이러한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주행 연비 같은 정보도 트립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코 모드로 한번 주행 모드로 바꿔보면요. 이제 녹색을 기조로 한 화면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주로 연비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주로 표시해주는 이 에코 모드 전용의 이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구성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으로는 유류계라든지 주행거리, 주행 모드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체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이곳에 거치를 하게 되면요.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스마트폰 굳이 케이블 연결 없이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 사용하는 공장체 기능들은 따로 이제 물리적인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 그 하단에도 몇 가지 기능들이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컨 활성화 같은 경우는 눌러서 활성화도 시킬 수가 있고요. 온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통풍 시트 기능이 2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열선 시트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통풍 시트 2단계,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주차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있는 물리적인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상단에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이제 주차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단에는 이제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사선 주차라든지 평행 수직 주차 같은 것에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노브 아래쪽으로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행 모드 같은 것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메뉴들을 이쪽에서도 이 다이얼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멀티센스라 불리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위치를 해 있고요. 홈 버튼이라든지 이전 메뉴 버튼 같은 것들도 이곳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컵홀더 쪽에 녹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입니다. 센터 콘솔의 좌우와 이 컵홀더, 그 다음에 다이얼 하단에 이제 조명 색상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색상들은 개별적으로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